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또 수요일 또 주중에 또 한 가운데다 보니까 어제 단 하루 대략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이요. 10만 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05명이 나왔고요. 네, 이로써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로는 나오지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랫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망자들 수도 계속 이렇게 적은 수치로 유지를 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이 가을 겨울에 굉장히 많은 대유행으로 많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도 이 실내 안에서는 꼭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쓰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후유증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77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DA 자문위원회에서 5세 미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요것에 대한 사용 승인을 권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5세 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파우치 국장 있지 않습니까? 이 파우치 박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국에는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파우치 박사는 81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우치 박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잘 해가지고 증상은 경미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인도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분위기라고 하니까 좀 계속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입국자들 모두 폐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여행하는 거 조금씩 더 계속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검사를 꼭 해야지만 여행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13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확실히 우세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도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공격이 가장 심하게 되고 있는데, 전투가 가장 심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우세해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크레인 군인들은 이 세베로도네츠크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금 잘 싸워주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인 2명이 러시아군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 이 미국인 2명 포로들을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좀 커다란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유크레인에 뭐 무기 같은 거 지원하는 것을 중단 좀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석방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이 1차 대전 때와 비슷한 소모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유크레인한테 1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유크레인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계속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이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서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당연히 이 유럽 바로 옆에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럽 옆에서 이 전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러시아를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살고 있는 35%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 좀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유크레인이 그냥 러시아한테 영토를 주고 이 전쟁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보다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로 돼 가면서 전 세계의 난민들이 1억 명을 돌파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중 80명 중 1명은 난민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이 전쟁 상황 때문에 전 세계의 기아 문제가, 식량 위기이지 않습니까? 식량 위기 때문에 기아 문제가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중동하고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거기에다가 가뭄이 계속 심하게 늘고 있어가지고 식량 문제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 뉴스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은 요런 좀도둑 사례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휘발유 가격이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평균을 보더라도 뭐 거의 6달러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5달러가 훨씬 넘었죠. 5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평균 6달러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6달러 넘어섰고, 그리고 7달러도 있고요. 그리고 베버리힐즈 같은 데 가면은 8달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든 캘리포니아, 특히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이 기름값이 굉장히 비싼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의 연료통을 뚫어가지고 휘발유를 훔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서든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동차 연료통을 잘 봐라 라고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 도둑까지 기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카탈리틱 컨버터라고 이 자동차 배기구에 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잘라다가 파는 그런 도둑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기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LA에서 이 캣 도둑 4명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산타바바라 근처에서 여기서 도둑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도둑들이 계속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이스피드 체이스를 하게 되면서 산타바바라부터 LA 벤츄라까지 내려와가지고 벤츄라에서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 프리우스 같은 이 자동차에 달린 카탈리틱 컨버터가 굉장히 많이 도둑을 당하거든요. 잘려가지고 도둑을 당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해지다 보니까 도둑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우스 LA에서 어느 한 30대 여성이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면서 경찰이랑 이렇게 추격전이 있었다고 해요. 추격전이 있었는데, 사우스 LA에서 길가에 빨리 가다가 어느 한 50대 남성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 남성을
쳤다고 합니다. 예, 이 남성을 치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뭐 뒤집어졌다나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이 체이스가 멈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몰고 가던 이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었기 때문에 50대 남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50대 남성을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데스밸리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근처 여기 있는 데스밸리 이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이 데스밸리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데스밸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더워가지고 데스밸리인데, 여기 데스밸리에서 어제 한 사람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발견이 된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거주민이 데스밸리에 갔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데스밸리에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데스밸리가 어제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데스밸리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뭐 120도 넘도록 굉장히 더웠는데, 120도 넘는 것은 뭐 거의 50도급 하거든요. 이렇게 더운 날에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서가지고 기름을 구하려고 내려서 걸어가다가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폭염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데스밸리에 가실 분들은 기름 꼭 잘 꽉 채워져 있는지 잘 보시고 데스밸리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데스밸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도 이렇게 데스밸리 가다가 오버히트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밸리 가실 때는 정말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황량한 사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네시 주에서 희한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네시 주에서 1달러 지폐가 이렇게 접힌 채 발견이 된다고 해요.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이 1달러 지폐를 보면은 마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해요. 자그마치 이 마약은 펜타닐이라고 하네요. 펜타닐, 헤로인보다 50배가 더 독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마약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 1달러짜리 지폐를 짓는 것을 주의시켜라 라고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펜타닐은 소량만 흡입을 해도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는 상승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연준에서 0.75% 금리 상승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0.5% 빅 스텝만 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요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0.75%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미 연준 파월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0.75%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금리를 올릴 때도 0.5%나 0.75%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도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 미국에서의 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0.75%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1994년도 이후로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에서는 밟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8년 만에 0.75%라는 굉장히 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어제는 투자자들이 예상을 한 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충격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 출발을 했는데
엄청나게 폭락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폭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폭락을 한 채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리 상승 자이언트 스텝을 한 뒤로 어제는 충격을 먹지 않았지만 지금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 금리를 올해 말까지 3.4%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률을 올해는 5.4% 이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전망을 한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미국 경제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1.7%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앞으로 조금 힘들어질 것이며,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금리 상승을 계속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 중남미 그리고 중동에서 금리 상승을 계속 단행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도 어제 금리 상승을 0.5% 빅스텝으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는 11회 연속으로 빅스텝으로 지금 금리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렇게 금리를 0.75% 올리면서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충격을 흡수를 하면서 어제는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또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파웰 의장은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이 충격을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금리는 계속 많이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또 그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23만 건이 나오면서 저번에 나온 것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이제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조금 불안합니다. 침체가 올랑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는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월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미국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은 정부 탓을 굉장히 많이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좀 위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침체기가 올랑말랑 하고 있으면서 부자들은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비축을 해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은 이렇게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해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또 줍줍을 많이 하겠죠. 역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가장 많이 판매가 줄어든 것은 바로 자동차 판매라고 하네요. 자동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테슬라 이외의 자동차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면은 요번 침체기에 너네들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지갑을 닫으면서 지금 자동차 판매가 가장 먼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떨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면은 전기 자동차 업체들 이제 망하는 곳, 이제 파산하는 곳 굉장히 또 많을 거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급 자동차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 있는 에이다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자율주행급 자동차들을 이 에이다스를 쓰다가 이제 사고 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4대 중 3대는 테슬라 자동차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거의 한 70% 정도는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델타 항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라운지 쓰는 것을 3시간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운지를 지금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여행객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간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3시간으로.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계속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빌 게이츠는 암호화폐하고 NFT한테 요 NFT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진짜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기초에 기반을 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암호화폐나 NFT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NFT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